정말 이 나라의 문화에 푹 빠져본 시간이었고요. 너무나 즐겁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28일간 오흐리드에 머물렀고 7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44일간 스트루가에 머물렀습니다. 원래는 스트루가에 한 달만 머물려고 했었는데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2주 더 머물렀습니다. 이곳이 좋았던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I 편집이 유행이잖아요. AI로 편집된 스트루가에서의 마지막 이동, 그리고 스코페 첫날의 산책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스트루가에서 44일 잘 보냈고요. 오늘 스코페로 떠납니다. 방금 막 일어나서 엄청 졸리네요. Life is this. I like this. 저희가 오흐리드에서 28일, 그리고 스트루가에서 44일, 스트루가와 테토보 현지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물가. 저는 이게 얼마다 저게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이 항상 변하기도 하고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행의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주로 외식을 하시는 분은 크게 해당되실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처럼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은 아마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가 가장 여행하기가 좋을 때일 겁니다. 과일과 야채의 장바구니 물가가 저렴할 때이거든요.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철 농산품의 가격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아이바르, 콤포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저희가 있는 지금 9월 초에도 오이, 수박, 복숭아, 토마토 같은 것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을에 나는 포도나 키위 같은 것들은 제철이니 가격은 저렴할 걸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저희가 2주간 스코페에 머물 예정인데 스코페는 버스 요금이 현금으로 50데나르이고 버스 카드가 있습니다. 버스 카드 가격이 150데나르이고 2회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충전은 최소 3회부터 가능하고 1회 요금은 35데나르입니다. 버스 카드가 조금 더 저렴하죠.
우리나라랑 같습니다. 이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조금씩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속도로를 통해서죠. 북마케도니아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열차가 있긴 한데 굉장히 제한된 구역에서만 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동차나 버스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고속도로가 스코페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코페, 테토보, 코스티바르, 키체보, 스트루가, 오흐리드, 비톨라를 잇는 라인입니다.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테토보에 사는 제 친구들은 아마 10년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루가에 사는 친구들은 20년 걸릴 거라고 하네요. 지금도 군데군데 공사 중이라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 감소. 이건 방금 말씀드린 고속도로 상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 라인이 북마케도니아의 서부 라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동부의 도시들이 거의 유령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 친구의 딸인 고라나의 표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거주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스위스,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등 다른 유럽권으로 일하러 가거나 수도인 스코페로 모두 거주를 옮긴다고 합니다. 북마케도니아 인구의 50%인 100만 명 가까이가 스코페에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이곳 오흐리드 호수 근처에 있는 원래 살던 집을 휴가용으로 사용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은퇴를 하시면 돌아올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7월, 8월이 지나면 스트루가 같은 이 베드타운은 완전히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9월인 지금 어느 정도 체감될 정도로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흐리드는 워낙에 관광지라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번째, 결혼식. 이게 발칸 전체의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바니아나 북마케도니아에서는 결혼식을 7일 정도의 긴 기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최근엔 좀 간소화돼서 3일 정도로 줄여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3시간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좀 차이가 크죠. 결혼식에서 술을 엄청 많이 마신대요. 사람들은 흥에 겨우니 춤도 엄청 많이 추겠죠. 다섯 번째, 버려진 강아지. 이건 알바니아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북마케도니아에도 버려진 강아지가 많습니다. 현지인 얘기에 따르면 정부에서 사냥꾼들한테 지시해서 버려진 강아지들을 새벽 시간에 총으로 쏴서 죽여서 처분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길에 핏자국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해요. 처음 들어봤고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 약국.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일부 의약품을 그냥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깨를 좀 다쳐서 소염 진통제를 사려고 했는데 일반 의약품인 이부프로펜 제제나 디클로페낙 제제를 살 수 있었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리콕시브 제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전문의약품 가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가격 정도였습니다. 성분명으로 약사에게 문의하면 약들을 보여줍니다. 진료가 어려우시거나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드시던 약이 부족해졌을 때 약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일곱 번째, 날씨. 유럽 날씨가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다습하다고 하는데 여름 날씨라 덥긴 해도 호수 근처라 저녁에는 선선했습니다. 낮에는 그늘에만 있어도 괜찮았고요. 그런데도 많이 더워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얇은 외투가 필요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겨울 날씨도 변했다고 하고요. 겨울이 습해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눈이 몇 번 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북마케도니아의 일부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문화에 푹 빠져본 시간이었고요. 너무나 즐겁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런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